끝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민주당 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모두 발언 순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한병도 후보부터 2분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말 위기를 이제는 극복하고 다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서 국정의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야당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여당으로서 달라지는 건 당과 정부, 청와대가 과정 관리를 통해서 원팀으로 일을 하고 국정 성과를 내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로 연결이 됐을 때 저희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일체된 원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한병도가 경험을 몰아넣어서 최소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국정 내란 특검 그리고 2차 이 사면법을 해서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 않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저희들은 원팀 정신으로 다시 뭉쳐서 일을 한다면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면서 국민을 위한 그리고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바로 준비된 한병도가 투입돼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무리 발언 기호 4번 백혜련 후보 2분 시작하십시오. 당이 큰 경랑 속에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의 이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파해낼 리더십,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는 리더십, 의견은 다양하게 듣고 하나로 모아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이 길을 돌파해서 당을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화시켜 개혁과제 완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 전까지 내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헌정 파괴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과제들을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사개특위 간사와 법사위 간사로서 제도 설계의 추석을 놓는 데 참여했으며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원칙과 가치를 실제 법제화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구현하는 책임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법개혁의 여정을 제 손으로 완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당정청이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빈틈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국회가 신속히 뒷받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한 팀이 되어 지방선거 압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원팀이 되어야만 6월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돌파력으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진성준 후보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과 의원 동지 여러분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한 번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무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해서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당헌상의 잔여 임기 4개월 동안 이에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에 선출될
정기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과 운영을 책임지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원내대표 사이에 임무의 또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 인터뷰에 나갔더니 앵커가 이렇게 물어요. 왜 진 의원님은 이렇게 힘든 길만 걸어가려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당헌대로, 당규대로 자녀 임기 4개월 동안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해서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과 운영은 다음 원내대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인생 처음으로 4개월 자녀 임기의 원내대표에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한 충심과 절박함을 인정해 주시고 짧고 굵게 해낼 사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기호 2번 진성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박정 후보자 마무리 발언 2분 시작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땠습니까? 아직도 저를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의원의 박정희입니다. 보수의 아성 접경 지역 파주에서 61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내리 3선 하면서 민주당의 험지 파주를 국민의힘의 험지로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장 2번 그리고 간사 3번 하면서 원내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원내대표를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원내대표가 돼서 6월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아니면 도지사나 장관 같은 데 가서 더 큰 자리를 꿈꿔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꿈은 한 번씩 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고민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20년의 정치 인생은 앞으로 남은 이 5개월을 온전히 불사르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숙명처럼 들었습니다. 3선 의원으로 환노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거치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경쟁하는 세 후보님보다 제가 인품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헌신의 크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질 5개월을 5년의 무게로 살겠습니다. 저를 태워서 우리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를 마운드에 올려주시면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